안녕하세요, VT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양난 출란 획기적인 방법으로 키우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난을 산채를 하고 또 고가의 난을 구입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을 키울 때 정성을 다해 키우는데 난이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봄이면 겨울 휴men기를 보낸 난이 이유 없이 고사한다든가 여름철이면 연부병이나 기타 원인 등으로 난이 죽곤 합니다. 그럴 때면 아주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전전긍긍하면서 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은 좋은 산채도 중요하고 또 좋은 난을 구입해서 난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난 배양이 중요함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15년 전쯤에 누구나 얘기하면 알 수 있는 고가의 난 품종들을 많은 자금을 들여서 키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동산을 판 자금으로 난을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므로 당연히 난 배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출란과 한란을 키우며 애란 생활을 하시던 일본 교포분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셨는데 그 지인의 도움으로 나름대로 체계적인 난 배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위로부터 난을 꽤나 잘 키운다는 소리를 듣곤 하였는데 그러나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난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 아는 지인분께서 난을 잘 키우려면 우리보다 난 역사가 오래된 일본에 가서 일본 애란인들을 키우는 걸 보면 나는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던 중 지인을 통해서 일본의 후쿠오카, 다카마스 쪽에 애란인들 난시를 여러 차례 방문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그 지역에 유명한 난 상인이자 애란인이 있어서 그 사람의 난시를 여러 차례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난시를 방문해서 세력이 아주 왕성하게 너무나 잘 키워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여러 차례 방문하던 중 횟수가 늘어나면서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난시를 방문할 때마다 난 화분의 난석이 모두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마도 물주기를 매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뿌리 상태는 어떨까 궁금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인 몰래 난 화분을 들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난 화분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는데 그리고 어떻게 매일같이 관수를 오는데 어떻게 난 화분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뿌리 상태가 궁금해서 여러 차례 화분을 쏟는 걸 보고 또 제가 구입하여 직접 쏟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한결같이 뿌리 상태가 우동 면발처럼 아주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난을 기존 배양 기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저만의 난 배양 방법을 터득하여 정립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난을 잘 키우기 위한 배양의 조건은 누구나 공감할 텐데요. 첫 번째 난실 환경, 두 번째 관수 물주기, 세 번째 영양제 비료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개선하여 난 키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수 물주기 문제. 봄에 우리가 분갈이를 할 때 화분을 쏟아보면 어떤 난은 난 뿌리가 아주 건실하게 좋은 상태이고 또 어떤 난은 뿌리가 모두 썩어서 뿌리 전체를 정리를 해줄 정도로 안 좋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수 물주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가 유기질 비료.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유기질 비료인데 비료해가 없도록 만든 비료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행하는 절제된 난 물주기 방법과 더불어서 그에 적합한 심의 방법으로 난을 키우기 위한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난 심기. 지금까지의 난 심기 방법과 완전히 차별화된 방법으로 화분 내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난 심기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린 난을 심을 때 일반인들과 다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란인 여러분들에게 저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난 물주기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의 관수 물주기 방법은 절제된 물주기입니다. 난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만 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난 화분을 가볍게 키우는 방식입니다. 전에 친하게 지내는 은행에 근무하는 지인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난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하고 묻기에 난 화분을 가볍게 키우면 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의아하다는 듯이 쳐다보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난에 물을 줄 때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 저만의 방법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굳이 리듬을 만들어서 주는 이유는 전체 난 화분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물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난 화분 속의 물이 정체되지 않고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수를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난 배양에 있어 대단히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면 하나 이렇게 물을 조금씩 전체를 다 줍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은 벌브 주위만 젓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하나 둘 이렇게 조금 더 주는 방법으로 전체를 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은 화분의 3분의 2 정도만 젓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방법으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은 그 분 밑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후에 화분을 쏟아보면 화분의 난석이 비교적 뽀송뽀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난석이 물을 모두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개의 화분은 벌브 틔우기를 해서 키운 난입니다. 같은 시기에 동시에 벌브 틔우기를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과 같이 세력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난은 보시는 것과 같이 벌브 틔우기를 해서 나온 이후에 촉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르게 세력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없는데, 그와 반대로 오른쪽 난은 그동안 설명드린 절제된 물주기 방법으로 키운 결과 이렇게 세력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가을에 1.5cm 되는 가을 신화가 겨울 수면기를 거친 이후에 7월쯤에 다 자라고, 그와 동시에 새 신화가 붙어서 올해 2개의 촉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